유네스코에선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산을 선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종묘제례와 종묘제례학이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묘제례란 무엇인지와 종묘제례학을 구성하고 있는 악기, 노랫말을 뜻하는 악장, 종묘제례학의 시작과 끝은 악작과 악지, 그리고 제례를 지낼 때 추는 춤인 일무와 문묘제례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묘제례부터 살펴볼까요? 종묘제례는 조선시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효를 국왕이 직접 실천하는 하나의 장이었습니다. 조선의 선대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진 종묘에서 살아있는 왕이 제례를 지낼 때는 나라의 최고 행사인인 만큼 법도도 엄격했고 참가하는 인원도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종묘 제례를 지내는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병풍입니다.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정전 앞에는 술과 예물을 올리는 헌관, 그러니까 왕과 세자, 영의정 등이 자리를 하고요. 제례 절차에 참여하는 다른 제관들은 그 아래 오른쪽에 줄을 지어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단을 중심으로 위쪽은 상월대, 아래쪽은 하월대라 부르는데요. 이 두 곳에 제례 음악을 연주하는 악대가 나누어 자리를 잡고 제례 순서에 맞게 음악을 연주합니다. 춤은 정전의 서쪽 상월대와 하월대 사이에서 줄을 맞춰 춥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6명씩 6줄로 서 있지만 황제국을 선포한 대한제국 이후부터는 8명씩 8줄, 총 64명이 추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종묘 제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종묘제례는 국가에서 지내는 가장 큰 제사였기 때문에 규모의 방대함은 물론 최고의 격을 갖추고 그에 맞는 음식과 음악 그리고 춤을 갖추어 엄격하고 정중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종묘제례는 크게 향을 피워 신을 영접하고 음식과 술을 올려 즐겁게 해드린 다음 신을 보내드리는 순서로 나뉩니다. 먼저 신을 맞이할 때는 영신, 전패, 진찬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영신은 말 그대로 신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고, 전패에선 비단찬을 제기에 담아 예의를 갖추어 올립니다. 그리고 천조관이 제기에 음식을 담아 제상에 올리면 제례의 준비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은 제례의 주인공에게 추모와 칭송의 노래를 하며 술잔을 3번 올리는 초헌, 아헌, 종헌의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초헌에서는 국왕이 신위에 술을 올리면서 충문을 읽고, 아헌에선 세자가, 종헌에선 영의정이 술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을 보내드리는 순서입니다. 조상신에게 술을 올리는 순서가 끝나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사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는 음복을 한 다음 이어서 제례에 올렸던 제수들을 내려놓는 철변도가 진행됩니다. 이어 제례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4번의 절을 해서 신을 보내드리는 송신의 절차가 이어지고 끝으로 신에게 올렸던 글과 예물을 태우면 모든 제례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큰 제사인 만큼 종묘제례는 격식이 엄격하고 규모가 큽니다. 제관들이 입은 제례복은 머리에 쓰는 모자인 관, 몸에 입는 복, 손에 드는 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왕은 나라의 큰 행사 때 입는 면복을 갖추어 입었습니다.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음식 또한 가정에서 지내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중앙에 오곡과 익히지 않은 생고기를, 동쪽에는 마른 재물을, 서쪽에는 물기 있는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제기에도 왕을 상징하는 용과 봉황, 그리고 산과 천둥 같은 문양을 새겨 넣어 위엄을 더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종묘 제례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와는 격도 다르고 규모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례가 진행되는 동안 연주되는 음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종묘 제례악이라고 합니다. 종묘 제례악은 악기의 연주와 함께 노래, 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 연주를 담당하는 악기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세종대왕은 조선 고유의 음악인 향악과 중국에서 전래된 당악, 그리고 제례에 사용된 음악인 아악을 고루 융합하여 새로운 음악인 정대업지곡과 보태평지곡을 만들었습니다. 16세기 악기 분류에 따르면 향악기인 대금과 당악기인 박, 방향, 당피리, 태평소, 해금, 아쟁, 장고, 그리고 아악기인 축, 편종, 편경, 절고, 진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돌로 만든 편경을 중국에서 들여와 사용했는데 세종대왕 시대 이후에는 직접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돌로 만든 편경은 여러 악기의 높이를 맞추는 기준이 됩니다. 돌의 두께에 따라 높이가 달라지는데 높이를 정확히 맞추는 세밀한 작업은 세종대왕 때 음률과 음악 이론을 정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종묘제례악을 연주할 때는 악기를 놓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악단을 두 군데로 나누어 음악을 연주합니다. 상월대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월대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땅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악대를 둘로 나눈 데는 하늘과 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월대에서 연주되는 등가에는 해금, 대금, 방향, 편경, 박, 절고, 그리고 당피리, 아쟁, 장고, 편종, 축이 편성됩니다. 하월대에서 연주되는 헌가를 볼까요? 진고, 편종, 박, 징, 당피리, 태평소, 그리고 장고, 축, 편경, 방향, 대금과 해금이 배치됩니다. 종묘 제례악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 노래입니다. 조상을 향한 마음과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직접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그렇지만 그냥 일상적인 말로 해서는 정성에 대한 표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음과 리듬을 보태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악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악장은 제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옆에 책을 보면서 정리하면
신을 맞이하고 비단천을 올리는 영신과 전패, 그리고 국왕이 술을 올리는 초헌에선 모두 보태평지악을 연주하고 세자와 영의정이 술을 올리는 아헌과 종헌에선 정대업지악이 연주됩니다. 종묘제례악의 노랫말은 셋, 넷, 다섯 글자의 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풀어보면 제사를 드리는 뜻과 추모의 대상인 조선 왕조 역대 왕들이 백성을 보살피느라 헌신하고 태평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공로, 그리고 후손들의 나라가 영원히 잘 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종묘 제례악 노랫말에는 정성껏 드리는 제사를 통해 복을 누리고 싶은 후손들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조상께서 복을 주시면 오래도록 잊지 않겠다는 맹세와 효도를 잘하는 후손에게 좋은 경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화면과 함께 악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묘제례에서는 제례의 순서에 따라 보태평과 정대업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보태평제악은 태평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나라를 세우고 태평시대를 애쓴 왕들의 문화업적을 칭송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나라를 세울 때 큰 업을 정하다라는 뜻의 정대업제악은 태조의 아버지부터 고조 할아버지까지 태조의 4대조와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업적과 건국 이후 선왕들이 외적에 맞서 씩씩하게 싸운 무공을 노래합니다. 왕이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헌예에서는 보태평제악을 연주하는데, 먼저 보태평제악의 첫 번째 곡은 영신희문으로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냄으로써 후손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열 번째 곡인 대유에서는 선대의 대대로 문덕을 지켜왔기에 예악이 갖추어지고 태평성대를 이루어 빛난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과 종헌에서 연주하는 정대업제악의 첫 곡인 소무의 노랫말입니다. 정대업제악은 무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한편의 승전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열 번째 곡인 혁정이 대표적입니다. 종묘제례악의 악장에는 종묘제례의 진행 순서에 맞춰 공경과 정성, 예와 악, 정결한 음식과 술을 갖추어 역대 제왕들을 추모함으로써 왕실과 나라가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대 임금과 후손들이 선대의 높은 뜻을 본받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려는 교육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종묘제례학은 아주 독특한 연주의 시작과 끝맺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종묘제례학에선 이를 악작과 악지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런 절차를 둔 것은 일상적인 시간에서 인간과 신이 교감하는 시간으로 넘어갔다, 되돌아오는 표시를 뜻한다고 합니다. 집사악사가 들라는 뜻의 드오를 외치면 휘가 들려집니다. 집박악사가 박을 치고 이어 절구 모양의 악기인 축을 3번 올린 다음 북의 일종인 절구가 쿵 하고 받기를 3차례 반복하고 다시 한번 박을 치면 음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방법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은 왕이 첫 잔을 올릴 때에 해당됩니다. 아헌에선 절고 대신 더 큰 북인 진고를 10번 쳐서 음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헌에선 진고를 3번 쳐서 음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대업제악이 다른 것은 연주하는 곡이 무궁을 상징하기 때문에 음악이 더욱 웅장하고 행진음악에 쓰이는 악기들로 연주됩니다. 시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종묘제례악의 이러한 시작은 음악 감상자 입장에서 보면 음악에 몰입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효과를 줍니다. 집사악사가 내리라는 뜻의 지호를 외치면 휘가 내려줍니다. 그러면 박이 한번 짝 치고 진구가 쿵 하고 받기를 3차례 반복한 다음 어를 탁탁 타그르르 하고 3번 치면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시작을 알리는 악작이 서로 조금씩 다르듯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악지도 종헌에서 조금 달라집니다. 박과 진고를 3번씩 치고 어와 함께 금속 타악기인 징을 10번 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른 음악에선 찾아보기 힘든 악작과 악지는 종묘제례악이 가진 독특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종묘제례악을 구성하는 3번째 요소인 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례악에서 춤은 전후 좌우 줄을 서서 추는 춤이라는 뜻에서 일무라고 불립니다. 일무는 8명씩 8줄로 서서 8일무를 춥니다. 이 일무의 동작이 아주 단순한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춤이라기보다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동작을 가지런히 하고 절도를 지켜 예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종묘제례는 천지인의 조화를 최고의 목표로 거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례의 절차와 음악, 춤, 음식, 의상 등의 제례 내용이 천지인의 조화에 맞게 구성되는데 정전합 상월대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하늘을 상징하고 하월대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땅을 상징하며 일무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일무를 출 때는 모두 붉은색 두루마기에 남색 띠를 둘러입고 신발은 발목까지 올라오는 검은색 목화에 모자는 복두를 씁니다. 문덕을 칭송한 보태평지악에 맞춰 추는 문무의 동작은 허리를 굽히거나
빙빙 도는 춤사위로 완만한 곡선의 춤이 중심이어서 동작들이 전체적으로 경건해 보입니다. 무공을 기리는 정대역지악에 맞춰 추는 무무의 춤사위는 비교적 각을 이룬 동작과 절도 있는 춤사위로 엄격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문무를 출 때는 왼손에 구멍이 3개 있는 약이라는 대나무 관악기를 들고 오른손에는 용의 입에 고리를 연결한 뒤 꽝 깃털을 단 나무 막대 적을 들고 부드럽게 춥니다. 그리고 무무를 출 때는 오른손에만 의무를 드는데 목검이나 목창을 들고 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무와 무무, 춤의 동작은 내용에 따라 부드럽게 혹은 절도 있게 추지만 처음과 끝은 같습니다. 두 손을 가슴 가운데 붙이고 윗몸을 40도 정도 굽힌 상태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이 동작은 자연과 조상을 존경하며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이 선조들을 위해 제사를 지낼 때 쓰이던 음악, 종묘제례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제례악 중에는 종묘제례 외에 다른 제례에 연주되던 아악도 있는데요. 오늘날 아악은 문묘제례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문묘제례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묘제례란 공자와 맹자 등 중국의 유교 성인과 우리나라의 설총, 최치원 등을 모시는 제례를 말합니다. 현재는 1년에 2번 봄, 가을에 성균관의 전각인 대성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음악이 문묘제례악입니다. 문묘제례악인 아악은 기원전의 중국 고대 국가인 주나라 때부터 역사의 모습을 드러낸 아주 오래된 음악입니다. 문묘제례악의 노랫말을 보면 위대한 학자들에게 제례를 올리는 뜻을 광범위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왕들의 업적을 자세히 이야기한 종묘제례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이 듣던 향악을 바탕으로 만든 종묘제례악에 비해 중국 음악인 문묘제례악은 단순하고 담백한데 이러한 특징은 큰 음악은 반드시 쉽다는 대악피리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묘제례는 국왕이 조상을 섬기고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제사로서의 의미와 크게는 국가의 평화와 백성의 편안한 삶을 기원하는 의례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효를 아주 중시했는데 국왕이 조상을 모시는 제례를 통해 효를 실천, 직접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제례에서는 단순한 의식으로 그칠 수 있었던 제례에 음악과 춤을 융화시켜 하나의 예술을 형성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전통을 받아들여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자국화하였고 오랜 역사를 통해 전승해온 전통성을 지닌 예술이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그럼 끝으로 문덕을 찬양한 보태평 중 김영을, 무공을 기린 정대엽 중 영관을 들으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